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조금만 더 두고 보자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들조차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무엇이 모두에게 나쁜지조차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을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을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 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아비요. 꼭두각시 그렇지 않아도 배부른 극소수만 살찌게 그 외는 모조리 나락에 빠뜨리는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나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아울러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부터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민의 복리 증진까지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 오늘 아침 오프닝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쓴 천주교 사제 1466인의 성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5050 이벤트가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정어리TV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정어리몰에서 5050 이벤트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구독자도 52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번에 5050 이벤트 진행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정어리TV 사랑하시고 정어리몰 아껴주시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저희 정어리TV가 이렇게 커나가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내일 이제 5050 이벤트 끝난다고 하니까요. 한 달 동안 끝자리 5050에 맞춰서 대폭 할인했던 가격도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 가격으로 돌아가니까요. 혹시 주변에 선물하실 분이나 또 마지막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어회 뒷고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첫눈이 온 다음이라 그런가요? 정겨운 댓글이 많습니다. 정현희님, 백운기 앵커님 언제나 편안함이 느껴지는 고품격 방송 정어리TV 앵커님이 계시기에 한없이 그냥 좋습니다. 우연히 만난 정어리TV 오랫도록 만나왔던 이웃집 쌀집 아저씨와 같은 편안함이 느껴져서 기대고픈 바로 당신 백운기 앵커님의 정어리TV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쌀집 아저씨 요즘도 쌀집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올드복서님, 좋아요 누르는 것을 깜빡하다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면 누른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번 주 내내 접속과 동시에 누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어리 언니 가족분들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시작 30분 전에 접속했는데 이미 30분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셨더군요. 오늘은 제가 35번째 눌렀습니다. 예, 좋아요 제가 이제 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뚜기님, 정어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릅시다. 앵커님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말씀하시지만 어떨 때는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눌러주세요.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천주교 사제단 성명 듣고 그리고 시국선언 나오고 이러이러한 걸 보면서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 아니, 탄핵은 이미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너는 이미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내팽개 쳐버렸는데 그 자리에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절차만 남았는데, 이제 감사원장 또 국방장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자들 다 탄핵하고 뭐 사실은 그냥 국회가 권한을 다 선용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를 꾸리고 있는 자들 다 탄핵해버리고 그냥 대통령 혼자 있으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절차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지요? 원래 당연하고요.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뭐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그렇게 높은 걸 보면 이미 뭐 대통령으로서 인정 안 한 지는 오래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다음에 뭐 여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뭐 등락을 거듭할 때도 특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엇비슷하게 60%, 70%를 유지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전 강하다고 보는데, 특히 교수들의, 지식인들의 어떤 시국 선언, 그리고 이제 신부님들까지 나서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통상 우리가 정권 말기적 현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중반 좀 넘어섰는데 이렇게 본물 터지듯 나오는 것,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함을, 이 경고장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뼈 아픈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참 제목도 잘 뽑으신 것 같은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왔지요. 다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뭐 그게 그거지만 20% 다시 올랐다고 좋아했을 걸 생각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고 부정평가 72. 일단 1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오차 범위로 보면 적이지만 이번에는 어디 뭐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김종국 원장님? 뭐 제가 볼 때는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숫자 보시면 저기 나옵니다만 뭐 20, 19, 17, 20, 20, 19. 저는 앵커님 말씀처럼 이미 통치불능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갤럽 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 저건 이제 숫자인데요. 그 80년대 들불처럼 번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최근에 시국 선언을 보면 진짜 그야말로 진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고 참았습니다만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위 전 국민적인 분노들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폭발 지점들이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갤럽 여론조사 지표를 아래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제라도 정권 스스로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인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자기의 직을 그렇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박지원 의원 말씀대로 거국 내각을 통해서 본인의 권한을 최대한 낮추고 저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소위 하야를 하든지, 전 그 두 가지도 아니라면 매우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지표들과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회도 때가 있고 반성도 때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 이미 그때를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기회를 국민들이 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첫 출발점은 바이든 날리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 실수였다고 인정하면 될 일들을 끝까지 우기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2년 반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우겨서 제대로 보도한 이 정론지들에 대해서 탄압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초기에 사과하고 빨리 사과해라. 그렇게 했던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또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되고 반복되고
거듭하다 보면 이제는 지금에 와서 뭘 하더라도 이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기회들은 다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기회마저 지난번 11월 7일 날 어쨌든 사과로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한 사과인지 모르고 사과한 걸로 저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는 그날로 마지막이 됐다, 가림이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뭘 하더라도 저는 다시 이거를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뭐 임기 단축 개헌 정도의 카드를 전격 던지고 그걸 실천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모를까? 어렵다고 봅니다. 사재단이 성명을 냈는데 지금 전국 각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을 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교수와 연구자 555명이 시국선언 대열에 참여했는데 특히 이번 서울대 교수들 시국선언의 특징은 부끄럽다, 반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그 윤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서울대가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은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모교를 부끄럽게 하고 검찰 조직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자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하는 것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일보다는 노는 것만 관심이 있고 어찌 이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골프 치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고 치라 이거예요. 나 골프 치고 싶어. 나 지금까지 검사하느라고 바빠서 못 쳤고 대통령 하느라고 뭐 준비하느라고 못했는데 대통령 해보니까 내가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 골프나 칠래. 그러라고.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탄핵의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걸로 오늘 정치 1번지를 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죠. 홍철호 수석께서는 그 8월 24일 현재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날이 첫 번째인데 그 이전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장님 역시 똑같은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일정과 뭐 동선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거짓말이죠. 대통령 닮아가지고 거짓말을 술 먹듯이 하네요. 지금 8월 9일인가? 네. 그날 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예. 그래서 뭐 감동의 눈물 그 얘기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골프 라운딩이었거든요. 근데 경호처장이 이제 저기 위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경호처장이 모르면 경호처 차장인데 네. 지금 이제 처장이 거의 공석이니까. 근데 저걸 몰랐다면 저건 경호처 일을 안 한 거고. 몰랐겠습니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거짓말 한 일이죠. 거죠. 저걸 그냥 둡니까? 처벌해야죠. 그 위증을 했으면 위증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동선을 책임지고 있는 경호처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데 이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 골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프 쳤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했다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계속 꼬이기 시작한 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골프장에서 대통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게 놀랍게도 그쪽에 계시고 있는 노조분들을 통해서 정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이 벌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들은 경호처장, 그다음에 지금 발언했던 경호차장 두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위증을 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저 정도 상황이라면 처벌의 수위를 넘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의 사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 경호처 차장은 머리도 나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든지 없었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건 거짓말이죠. 일단 이제 뭐 나중에 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웃기지 마시고. 김용현 장관도 지금 그날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어제군요. 28일 날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오후 휴장일인 충남 계룡의 구룡대 골프장을 이용했냐. 그러니까 운동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안보태세 점검 차원에서 U3 저 빵카도 다 둘러보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 통수권자로서 장병들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달라. 그래서 반영된 거거든요. 8월 8일 9일 날도 운동하실 때 다른 사람하고 한 게 아닙니다. 민간인하고 업자들하고 골프하신 게 아닙니다. 장병들 중에 가장 고생하는 게 누구냐? 부사관들하고 영관급 실무자다. 그래서 영관급 실무자하고 부사관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셨습니다. 그 라운딩을 하고 나서 격려 만찬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대통령님하고 라운딩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정말 이거는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장병들을 위해서 휴가 기간에 이렇게 이 장병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난받을 일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비판을 하시더라도 비판을 하셔야지. 아니 어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참 나쁜 자입니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꺼내는 것은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얘기고 맨 앞부분에 장병이 눈물을 흘성했다. 저건 뭐 김정은입니까 지금? 네? 북한이 저렇게 많이 하죠. 아니 이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왜 감췄을까요? 왜 감추냐고요. 왜 감췄을까요? 이제 완전히 태세를 바꿨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걸리면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네. 발뺌하다가 들키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좋아한다 다들 또 이럽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을 끄집어들이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세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를 끄집어들이고 그것도 팩트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매주 골프를 쳤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정권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경호처장 출신 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 같고요. 똑같잖아요. 경로한 적 없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경로도 못하냐. 경로가 죄냐. 지금 이 패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같이 골프 쳐야 되니까 8년 만에 골프를 시작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훨씬 그 전에 골프 쳤던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대통령은 골프도 못 치냐 이럽니다. 근데 다 감췄잖아요. 안 쳤다고 하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로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이제 더 그러니까요. 문제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던 사람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지 잘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경호처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일도 안 했나 봐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매주 골프를 치러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 노사 침뱉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물어본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왜 거짓말했어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장병이 눈물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골프가 두 종류가 있습니까? 트럼프와 골프 치기 위해서 만드는 골프가 있고 장병들 위로하는 골프가 있는 겁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근데 이놈의 윤석열 정부에 있는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억누르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 있어요. 전 제가 볼 때 명백한 저건 탄핵 사유예요. 저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 저는 눈빛에 미안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눈빛에 전혀 미안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저건 기본적으로 진짜 권력에 탐닉된 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충성만 하면 엄청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국무위원들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 저 자리에 계속 앉혀놓으면 국방 100% 구멍 납니다. 김용현 저 장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원래도 나쁜 줄 알았지만 정말 나쁘네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맨 처음부터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닌 것처럼 하다가 들통나니까 뭐 트럼프 대비해가지고 했다가 그전에도 쳤잖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 하다가 이거는 경호처장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경호처장을 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옆에서 가까이 경호를 책임졌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국의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감사원장 탄핵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 탄핵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수진님, 골프 같이 치고 감격받아 울었다는 그 군인. 너무 웃었네요, 진짜. 어버이 수령님이 따로 없어요. 김정은도 울고 갈 어버이 수령. 자기가 보기에는 부사관이 저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동스러우니까 보기가 좋았나요?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장관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의원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보고도 정말 국회를 능멸하는 태도가 도를 넘는구나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리치지 마세요. 다 들려요. 뭐 이러더라고요. 김민석 의원과 주고받았던 대화 한번 보시죠. 법리적으로는 사자 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에 지금 그 후손이 있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에 대해서 본인의 무엇이 잘못된가를 사과하라고 했는데 장난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주 치셨다는 것을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것을 잘못 말해서 죄송하다.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 총리 얘기 듣는 줄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록 갖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이, 박선호 자, 의원님. 자주 하셨다는 표현을 또 사과해요. 박선호 의원님. 사과하라니까. 똑바로 해봐요 다시. 했잖아요. 유감이다고. 표현이 가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고 자주 운동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거의 김용현 매주라고 장관, 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은 것도 아니고 자주 훈련하는 것과 매주 훈련하는 걸 구별 못해요. 매주가 아니라 거의 매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와 자주가 같습니까? 김용현 장관 국어 그 정도로 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노무현 표현이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의 뜻이에요. 사과해 보세요. 그 표현이 표현이 과했다면 아니라 제가 유감을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지하지 말씀드렸고 못해서 사과하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의 근거를 대응하면 무슨 자주했다고 막 그 근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알아주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저 태도 좀 보십시오. 김유정 의원님. 나 윤석열 고등학교 선배야 이겁니까? 팔짱 끼고 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저는 저런 너네들 아무리 그래봐라. 나 끄떡 없어.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눈을 부라림고 저럽니까?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면 대통령이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국민들 나가서 잘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덕수 총리부터 나와서 그냥 매번 싸움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라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그럼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죠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저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회를 보는 게 아니라 정당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민주당 사람들하고 나는 싸우러 나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갖다 계속 위반하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계속 발언하는 건 저를 탄핵해 주세요. 저를 탄핵해 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저를 탄핵해 주세요. 전 그러면 민주당, 그다음에 야당 탄핵하면 되는 거예요. 직무를 정지시켜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회를 저렇게 예를 들면 우습게 보고 국민들에게 공격을 하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매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거예요. 한번 자세를 보십시오. 장관이라는 제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아 보세요.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내용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자기들의 추정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만 견고하게 지키면 된다. 108명 국회의원들만 딱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따박따박 저런 얘기할 때마다 탄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업무를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국민이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좀 소위 탄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져요. 아니 저 태도는요. 특히 야당 국회의원을 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국회에서 저 답변 끝나고 들어갈 때 여당만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적대시하고 있는 국방장관 모습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축구 경기 하다가 상대편 선수들 퇴장시키는 꼴이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야당 국회의원이 본인의 적입니까 지금? 검사하고 야당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무슨 독립운동합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인사들은 어쩜 이렇게 장관이고 총리고 뭐 검사장들이고 할 것 없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지요. 지금 매를 벌고 있는 거죠.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늘과 쑥님 그만 당하고 장관, 정치검사, 판사 전원 탄핵, 살아 돌아오면 또 탄핵, 계속 탄핵.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라. 오종용님 좀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겠네. 국방장관이라는 놈이 위로가 아니고 방한용품이나 넉넉히 집행해라. 그 부사관 꽤나 영광스럽겠다. 셜록 홈즈님 골프 치는 게 저리 훌륭한 일인데 왜 처음부터 거짓말하냐고. 기가 찬다. 대한민국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 무효를 시켜서 역대 대통령 이름에서 지워야 마땅합니다. 이은주님 민주당이 탄핵병자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탄핵될 자들이여 줄을 서시오. 정말 이상부님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이제 핑계를 대다가 이제는 궁지에 몰리니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매주 쳤다고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뭘 잘못했냐라고 이제 적반하장으로 막 나오는데 김병주 의원이요. 지난 9월 5일에도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9월 5일은 휴일이 아니고 평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북한이 오전 9시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고 수도권 일대 시민들한테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날입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상황에서 주말도 모자라 평일까지 골프를 즐겨야만 했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 휴가 때 장병 부사관하고 가면 골프를 쳤던 모양이죠. 이날도 평일날 휴가한 장병하고 쳤을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평일날 골프를 쳤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우 부당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전현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늦게 왔느니 이거 가지고 감사원에서 쥐를, 네, 권익위원장은 쥐를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저는 하나가 뭐냐면 진짜 장병이 눈물을 흘리는 게 맞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부사관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김영현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하고 저는 대통령이 평일날 갑자기 자기의 직무와 무관하게 골프장까지 가서 골프를 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저건 본인이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거다. 그냥 대통령이 갑자기 오늘 골프 치고 싶어. 자, 비워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소위 위임된 권한들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법치 위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그랬을까?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8월 25일 이후에 이전에는 골프 안 쳤다고 그랬는데 골프 쳤잖아요. 그럼 저는 계속 앞으로 소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러면 임기 초반부터 저는 골프를 계속 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기 내내 소위 골프장을 통해서 평일에도 골프 쳤을 가능성이 꽤 높다. 좀 그렇다면 저거는 또 다른 예를 들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저것도. 지금 완전히 골프에 푹 빠졌는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미쳤나 봐요. 근데 부동시로 면제가 됐는데 군 면제가 골프 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부동시는 골프는 친대요. 그래요? 예. 노력으로 보겠겠죠. 그런데 너무 이제 부단하게 이렇게 필드에 나가다 보면 극복이 되나 보죠. 근데 이날이 9월 5일이 목요일인데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이 상황이 여러 가지가 골프 치고 대통령이 매번 이렇게 빈번하게 골프 칠 만큼 이렇게 한가합니까?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지금 의료 붕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이 상황을 가져올지 누구도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고 내년 경제 전망치도 지금 1.9%인가로 지금 낮추는 거 아닙니까? 하향 전망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2달 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 그러면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도 모자랄 때 아닙니까? 2달 전이면? 그럼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쳐왔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럴 거예요. 평일날 불가피했는데 뭐 그것도 죄냐? 평일날 하루 쉰 거다. 또 이렇게 뭐가 문제냐고 또 얘기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 안 쳤다고 얘기하겠죠. 일은 안 하고 골프에 빠졌고 그러니까 밤새 술 마시고 술 깨려고 골프 치고 언제 일합니까? 제이님 골프채 5번 아이언으로 쳐 맞아야 돼. 오죽하면 모교인 서울대에서 동무님이 부끄럽다 이렇게 시국선언을 내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 내용 듣고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서울대 교수 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데자부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 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최상병 사건은 시민과 군인의 생명을 책임진 기구들이 주의 깊게 대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진상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하며 민주주의 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을 들었는데요. 정말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입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슈퍼챗을 21,818원 18 그런 뜻이죠? 대통령은 골프를 치고 국민은 가슴을 친다. 천호님 어제도 보내셨던 건데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온갖 폭정과 만행 매일 드러나는 사건들 중대범죄를 섬세하게 전달하고 분석해 주시는 정치 1번지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선사흑염소 명가 예 흑염소 일을 하시는가 본데요. 오종용님께서 아까 제가 댓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또 회원 가입해 주시고 슈퍼챗도 많이도 보내셨네. 슈퍼챗 보내면서 나는 백운기 TV 볼펜 사은품 받고 로또 맞은 듯 기뻐 날뛰었는데 크크크 하셨는데 예 이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이미 시작됐고 국민들 마음속으로는 이미 탄핵이 됐는데 이제 절차가 남았죠. 그 절차에 가장 중요한 게 특검입니다. 지금 검찰을 우리는 이제 믿지 않지요. 그래서 특검을 해서 그 범죄 사항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우리한테 좀 더 시련을 주셔가지고 몇 석을 부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계속 저렇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의힘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정권이 계속 가서는 윤석열만 망합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정리해야죠.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딱 물러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우르르 무너질까 봐 버텨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균열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이것도 자업자득입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한동훈이 믿고 김건희가 결국은 그런 거죠. 끌어내리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고목까지 나서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글 올려가지고 뭐 거기에 한동훈도 뭐 추접스러운 일을 한 거죠. 왜 가족들 이름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짓을 해요. 했잖아요. 안 했다는 말을 못 하잖아.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그 한 이유가 뭐겠어요? 윤석열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버텨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동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2일인가요? 뭐 며칠이죠? 9일인가? 10날 재의결. 12월 10날인가? 네네. 네. 그때 재의결할 때는 저는 통과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 윤한 갈등 이제는 임계점 치달았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편이죠. 고모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들었는데 이 내용 다뤄보죠.
이런 거는요,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귀에 다 들어와요.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요, 대표 선수도 한 2명 이거 뽑으세요. 뭐 이른바 친윤. 예. 거기서 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요.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요, 예. 그냥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라는 자백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김건희 고모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인가 봐요. 예, 목사. 김혜섭이 이제 본인이 이름으로 알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김건희 고모. 글을 또 올렸어요. 근데 글이 아주 참 가관이에요. 뭐 어제 오늘 SNS에 김건희 고모가 이슈가 되어 온 패널들이 고모 난리들이다. 말인즉슨 진은정이가 그랬는지 한동훈이가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 목줄을 목에다 채워 집안에 가두다는 피를 국민의힘 홈페이지 한동훈 가족들이 써놨다. 그러고도 신지호는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맞을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도 참았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당대표 고모를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개목줄을 채워 집안에 가두라고 써놓고 한동훈이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그렇다면 고모도 표현의 자유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지들은 남에게 모욕과 저주를 맘 놓고 저질러 놓고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벼락맞을 집이라고 표현한 것 세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 한 딸들이 재패복에 와서 한다는 말들이 하나같이 진은정 고상하고 귀풍 있는 가문이라나 개가 웃지요. 김건희 주가 조작은 지들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맞아요? 이 가족 오락관 찍습니까? 몇 대 몇 이거 합니까 지금? 정말 도저히 볼성사나워서 봐줄 수가 없는데요. 아니 민생은 어디 가고 의료 붕괴는 어디 가고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우리 지금 기업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집안 싸움으로 서로 지금 욕하고 있을 때냐고요. 이게 지금 집권당 맞습니까? 와, 이게 참 진짜? 재밌게. 그러니까 이게 세간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진은정이 악연이었다, 서로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진은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매우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씨가 이걸 되게 못마땅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세간에 돌았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모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단 뭐 벼락 맞아 돼지를 뭐 이런 말을 쓴 걸 인정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두 집안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서로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국민의힘 게시판에, 그것도 일반 게시판도, 가족 단톡방도 아니고,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서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무슨 장인 이름, 부인 이름, 자식 이름으로 대통령 막 욕해 대고, 반대로 그걸 또 확인했던 김건희 씨 집안에 있는 고모는 또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 또 막 글을 올리는, 이게 집안입니까? 이게 적어도 대통령 가문 또는 소위 집권 여당 가문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해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고모 말에 의하면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거 웃긴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거 글 올렸을 때 나 김건희 고모인데 이렇게는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혜섭 이렇게 이름 올렸는데 이 사람이 고모인 것도 어떻게 알았대요? 신지호 부총장이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았던 거예요. 아니 벼락 맞아 뭐 돼질 집안이라고 이 김건희 고모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혜섭이라는 분이 글을 올릴 때 나 김건희 고모인데 이렇게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이게 김건희 고모라는 것은 어떻게 또 알았을까?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신지호 부총장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한동훈, 팔동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당원 게시판에 8동원, 한동훈이 8명이더라. 근데 다 동명 이인이야. 그랬더니 소위 이제 친한계가 아닌 최고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 왜 나한테 안 알려주고 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때 그것 때문에 개싸움 난 거잖아요.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신지호 부총장은 내부에서 내용을 조사한 걸 가지고 확인을 해봤고 추적을 해봤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신지호 부총장이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죠. 너는 어떻게 알았어? 물어봐야죠. 하여튼 김건희 집안은 좀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그 대통령 장모 이름을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는 경우가 있었냐. 최은순. 대통령 장모 이름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고모까지 등장해서 고모 이름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대통령의 그 본인의 친가 쪽은 조용합니다. 다 김건희 집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모, 고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이름까지를 기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논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크림소다님.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집안 싸움 나서 한쪽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이렇게 패싸움 나가지고 특검이나 그냥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크림소다님이 왜 이젠 이모까지 나와야지요 그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모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이모도 조카도 찾아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낸 거죠. 찾는 팀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서 또 지금 이제 이게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김재원 쪽은 이제 윤석열 편들고 또 신지호는 한동훈 편들고 막 그러면서 너네는 자식아 너는 더 했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모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족 개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모랑 친한 사람, 이모랑 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을 타고 하여튼 이상한 물을 타요 저기다가. 운이 아빠님 생방송 중계 좋아하는 동훈아 욕 배틀 집안 싸움 생중계해라. 누가 이겼는지 좋아요 댓글로 승부 걸어. 너는 뭘 걸래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어? 이거 생중계하면 좋겠네. 시청률 좀 나오겠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참 징그럽기도 하고 배꼽 잡기도 한데 이게 결국은 저는 큰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왜? 이제 왜 이 짓을 하는 겁니까? 한동훈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물러나니까 지금 뭔가 어떤 동원해가지고 댓글을 막 분석을 해서 한동훈 가족들 이름을 찾아내고 너희 시기 이런 짓 했잖아. 뭐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어떻게 되치기를 해야 되지? 좋아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 한동훈계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묘하게 지금 뭐 신지호, 김종혁,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다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데 표 없는 사람들이 표 없는 사람이 문제인데 그래도 친한계가 정성국 의원은 또 얘기했으니까요. 예. 현역인데 나와서 분위기가 조금 뉘앙스 달라진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좀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뭐 게시판에 고문까지 등장해서 서로 막 뭐 이전 투구 중이긴 합니다만 파워 게임이죠. 내부의 파워 게임인데 몰아내려는 건데 이준석처럼 쉽게 몰아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 경선 이거 문제 뜯어고치겠다. 다 샅샅이 보겠다. TF 만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그 선거들로부터는 자유로운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이쪽을 다 겨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압수수색 때도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압수수색하는 정당은 처음 봤거든요. 완전 코 땡기는 목소리로 했잖아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랬죠. 1시에 온대요. 실례합니다. 1시에 온대요. 막 이랬잖아요. 오늘 또 오셨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나는 자유롭다예요. 나는 자유롭다. 그래 다 뒤져봐라. 물론 저는
이 압수수색은 속도가 생명 아닙니까? 보안이 생명이고 정강석화처럼 해야 되는데 다 묻어뒀다가 이제 와서 하는 창원지검도 참 한심하고 그냥 보여주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국민의힘의 모습이 더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나와서 막는 사람 하나 없이 어서 오세요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동훈 대표의 이제 속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이 특검의 분위기 갈 수 있다. 특히 어제 본회의에서 그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부결표가 예. 197표입니다. 여당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5표 이탈표인데 예. 지난번은 뜻밖의 4표가 나왔잖아. 이탈표가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와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날짜를 미룬 것은.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좀 봐야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 하는 그간의 행태로 봐서는 또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그러면 자기 당 의원들 색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면책특권들 포기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다 속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사건을 등 자기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따라서 이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 씨를 필두로 한 친윤계 일수밖에 없다. 명태균 씨가 결합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김건희 대 한동훈 2라운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문자 싸움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윤한 갈등부터 시작됐던 어떤 올 초의 갈등이 지금까지 1년 동안 내내 진행된 거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속지 말자 한동훈. 한동훈이 한 얘기가 대부분 다 허언이었잖아요. 무슨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하는 거 얘기했다가 다 허언이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측근히 설명을 해준 건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자 우리 휴지기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측에서 소위 용산에게 이거 더 갈 겁니까?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흐름을 특검표 8명으로 한번 슬쩍 내민 것 같고 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0일 날 8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서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바라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라도 한동훈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고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서 강제해야 돼서 적어도 한동훈 말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스스로가 양심에 비춰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최고 정확한 표현은요.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딱 복잡하게 꼬았네. 근데 제가 이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보다 더 무게 있게 들리긴 하네요.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일종의 경고인데 이미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죠.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이채양명주 그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이제 그 이채양명주의 명이 명품백이 아니고 명태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한 갈등이 특검 통과에 어떤 중요한 빗장을 열어 제치는 그런 고리가 된다고 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는 그야말로 어떻게 이자가 대통령이 됐고 어떻게 그 뒤로 선거를 치러왔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좋은 일은 원래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해줬지. 그래가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 그래가 1차 왜 결선 투표 왜 그러냐면 안 주려고 한 거야. 끝까지 좋은 일 안 해야 되겠다. 좋은 일 안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결선 투표 얘기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은이한테 내가 몇 가지 가르쳐줬지. 조은이가 그랬지. 서초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뭐냐면 저 조은이를 1차에서 과반을 넘는 승리를 안겨주세요.
서초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제 다 보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니가 1등이네? 근데 저기 과반도 1차에 그냥 5명이 과반을 넣는다네? 그래가 내가 지한테 했지. 과반 넣는다. 그래갖고 다 문자 다 돌려 다 하고 조사하니까 48% 나왔어. 47%. 그래가 이거는 내가 요리해라. 그럼 무조건 과반 넣는다. 그럼 페널티 5%니까. 그래가 56%를 받아야 돼요. 지가 이길라고. 5명 중에 다 빡빡하잖아. 기어드리고. 그런데 과반을 넣었잖아. 지가 3시간 전에 개표 43시간 전화 왔어. 1등인 것 같은데, 기자가 1등인 것 같은데, 가만히 안 될 것 같아. 진짜 잘 막 가만있어. 개표하자마자 울면서 전화 왔다니까. 근데 내가 그 전날, 개표 어떤 날, 김영재 전화했어. 내가 조원이한테 가서 고생 많았다고. 그 명박사 시킨 대로 거기 가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줬겠더만. 내 말 그냥 못 하겠대. 돌았나? 전화 끊어.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김영선이. 그리고 전화 조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명박사 시키는 대로. 그래서 내가 조은이가 딱 두 마디도 안 한다. 조은이 딱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 왔대요. 그럼 다음날 제가 맨날 100번도 옥옥 더 얻고 다닌다 했는데, 항상 조은이 어떡하잖아. CEO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갑에. 내가 뭐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시의원도 뭐 1개, 2개 이렇게 셉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조은희 국회의원이 현역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만둬버리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조은희 의원의 배우자가 변호사인데 최은순 변호를 했다면서요? 예. 법무법인 대표. 네. 그래서 무죄가 났죠. 2심에서. 무죄가 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공천 과정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때 김영선 케이스랑 똑같아요. 그 제가 볼 때 도상훈련 한 것 같아요. 김영선의 도상훈련.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엄마가 2심에서 무죄가 나는데 그 무죄를 놔주게 한 게 조은희 씨 남편이 이제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곳에가 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소위 룰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초구청장으로 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보궐선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만두고 나오면 당연히 당에서는 못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소위 조은희 씨가 안 나와도 당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래대로라면 20% 정도가 될 건데 그걸 5% 정도로 줄여서 페널티를 줘서 공천을 받게 해줬는데 소위 공천 과정 이전에 여러 문제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 통화 내용 보면 뭔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룰 조작하고 여론조사 조작해서 공천 받게 하고 공천 받은 다음에 서울시 의원 1개 줄게 라고 하는 대가성이 벌어진 거니까 따지고 보면 명태균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나니까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돈 대신 공천 가지가 라고 해서 공천 받아온 거잖아요. 어찌 보면 조은희와 김영선은 유사한 케이스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건 원천적으로 두 사람은 당선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당선된 건데 당선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김건희 씨한테 있었다는 것이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엄청난 문제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서초갑 보궐선거는 2022년 3월 9일 날 대선하고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 또 윤상현이 그 공관위원장 했다는 재보궐선거하고는 또 다른 선거입니다. 대선 때 같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서초갑은 뭐 따놓은 당상이었죠. 이 자리가 왜 비었냐?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로 문제 제기됐을 때 사퇴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은 202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 휩쓸었는데 딱 한 자리가 조은희 구청장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만두고 박차고 나옵니다. 그럼 페널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에서는 어차피 당신 아니어도 되니까 보궐선거 또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였고 페널티도 있고 이렇게 반발이 심했던 거죠.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던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경선도 못 들어가는 거를 내가 넣어줬다라고 이제 명태균이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경쟁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혜훈, 정미경, 전희경 쟁쟁한 후보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희경이 현역이었고 정미경은 최고위원이었고 이혜훈은 서초 이쪽 포함해서 3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열심히 도전을 했는데
조은희 구청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명태균이 이제 반발이 심했고 경선에도 못 들어가는 건 내가 해줬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당시에 5명이 경선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만약에 그 페널티를 다 받으면 안 됐을 텐데 5% 득표율이 5%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과반이 안 나오면 2차 결선까지 간다. 이 조건들을 명태균이 만들었겠어요? 이걸 누구 뒷배로 이걸 당해서 이런 식으로 페널티도 줄이고 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서초 구민들의 시민들의 힘을 보여달라 이런 문자 코치까지 해서 문자 쫙 뿌리고 나니까 지지율도 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론 조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김영선 여론 조작도 7% 올려라 이런 식으로 다 조작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보도가 된 게. 그러니까 거의 무슨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모든 공천의 길은 명태균으로 통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 뒷배가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녹취를 들어봤는데 이건 여론조사 조작이 아니고 아주 창작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해서 숫자를 불러주고 거기에 맞춰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선 때 경선 때 다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했는데 조작을 했다는데 왜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하고 브로맨스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차기라도 지금 좀 도움 받으려고 저러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원천적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2021년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9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8건을 갖다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나오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비공표니까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비공표 여론조사가 세간에 돌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여론 자체가 형성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로 장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측면들이 얘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그때 뭐 때문에 졌습니까? 아니 책임당원 투표에서 20% 이상을 져버리게 되면서 국민투표에서는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이겼는데 결론적으로 한 7, 8% 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책임당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원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같은 경우는 소위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고 당선이 됐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원천적인 민주주의 파괴인 뿐만 아니라 정통성 자체가 부정되는 사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엄밀하게 특검해야 됩니다. 제가 검찰 수사에서 이거 안 나올 것 같고요.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명태균 변호를 했었죠. 김소연 변호사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 들었던 얘기 오늘 한번 인터뷰에서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가 쏟아지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파헤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이번 총선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한 대표가. 그래서 그러면서 명태균은 극복해야 될 구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비단 명태균이라는 자연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루된 모든 사람을 지금 구태로 저는 규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내가 가차없이 잘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가 있었을 수 있었겠죠. 이번 총선에도.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잘랐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엊그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댓글 한두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김순애님, 오빠 나가서 골프 쳐. 일은 내가 가서 할게. 어차피 오빠는 뭐 모르잖아. 빨리 나가. 김순애님, 이분도 이름 조사하면 김건희로 나오나? 블랙마운틴님, 5분 정도는 이 정권 무엇을 잘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토론해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블랙마운틴님. 그러면 블랙마운틴님 이 정권 잘한 거 잘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솔향님, 방어회 2.5kg 오늘 배송 중이네요. 아하. 저희 처갓집 5명 이상 정어리로 인도할 거예요. 응원해 주세요. 저의 뇌물 잘 먹히게. 뇌물 잘 고르셨습니다.